이제부터 2013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0일부터 공성총동창회에서 만든 전형지도 연구소에서 입시 전략 실장을 맡고 있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행사는 전력 산입으로 바뀌고 난 공성고등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눔 행사를 펼치는 일종의 사랑 나눔 설명회가 되었고요. 2학년과 3학년에 대한 걸로 진행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금년 2013년도 수시 지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과 일반 논술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대비와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런 수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금일 차례에 대해서 보시면요. 제일 먼저 국민은행, 그 다음에 교장신부님 인사 말씀, 1부 공성고등학교 진학부의 주종호 선생님께서 수시지원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김영일 교육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조미정 소장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 전략,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일반 논술 전형의 지원 전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수학분당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일반적인 대형 설명과 달리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식순에 의해서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쪽 화면상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례요.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성총동창회에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 설명회에 대한 것도 미리 4월부터 총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공성고등학교 박일 교장신부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공성고등학교 박일 교장신부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 더위를 이길 정도로 더 뜨거웠기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쿨한 이런 한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가면서 등록하면 소음이 오싹오싹 끼치는 자리가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대로 지금 현재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일날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인사는 또 드려야 되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매일매일 접촉하지 못해서 마음으로는 좀 아쉽고 또 학생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나름대로는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약 한 달여간 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견문이 좀 넓어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학이
이태리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이제 공부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14년 뒤에 다시 교장 나오시 받는다고 가서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계속적으로 스스로 공부해 나가고 갈고 닦아 나가는 이런 제세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어떤 선생님께 영수원 강의 중에 어떤 선생님께 들은 바가 있는데, 자 선생님들 이제 한 30년 이상씩 교육을 해오셨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이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 하면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우리 고등학교, 특히 공교육은 학원이 아닙니다. 지식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식을 중심으로 하고 바탕으로 하되 삶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교의 목표는 지난 날들이 최근에 또 1년간 허겁지겁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갖추고 이렇게 방향 잡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목표는 있었다. 한 가지 학교장의 경영관은 있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학교에 들어온 모든 학생은 그 누구도 예외적인 존재, 학교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의 역량과 적성에 맞추어서 맞춤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 학교에서도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어떤 교육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교적 교육관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 우리 교육기본법의 제3조 학습권에 이렇게 명백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 유산. 모든 국민은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아마도 진리는 아마 서로 공통적인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중간 학생들은 중간 학생대로, 좀 처지는 학생들은 처지는 학생대로 자기의 능력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 누구도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왔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나 교육 전반에 걸친, 학교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직접 교육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특히 고3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이 문제냐 질이 문제냐를 따질 겨를이 없다. 지금은 양으로 우선 충분히 공부해야 되는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질적인 차원을 제고해야겠죠. 양적으로 공부 시간이 워낙에 적다면 질적으로 아무리 집중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거나 그리고 정말 공부하려고 애쓰느나 학교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이 학생이 그 실력과 그 성향과 그 어떤 색깔을 지닌 이 학생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스스로 포기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노력한다면
학교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어쩌면 학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모자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직업인지 최선이다. 그런 상징적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수차례에 거쳐서, 그리고 1년 내에 정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총동창회의 설립 동성자녀연구소에 감사드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 공이 협조해 주신 우리 동성고등학교 진학지도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영일 컨설팅에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성고등학교 교육관에 대한 것과 학습방법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행사는 작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학부모 대상 입시 강좌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설명회는 오늘, 그 다음에 9월 6일에 9월 가채점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 수능 끝난 다음에 가채점, 그 다음에 실제 입시 전략에 대한 12월 달에 3번의 설명회가 또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 행사로 들어가서 1부에 대한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대한 것은 이번 2013학년도 수시 지원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동성고등학교 진학부의 주종호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성고등학교 진학지도부에서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전략 및 기획 수립을 맡고 있는 수학 담당입니다. 주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올해 2013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서 접수를 할 때나 아니면 대학교별로 전형을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8월 16일부터 입학사전 번째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각 대학별로 원서 접수를 가는데 이제 아직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죠. 물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가고자 하려는 대학, 가고자 하는 전공,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 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과를 써야 될지, 또는 무슨 학교를, 어떤 대학교를 지원을 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먼저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초에 대교에서 발표한 것과는 원서 접수 일정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시 원서 접수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수시 1차는 수능 이전에 접수를 하게 되고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기간 중에서 3일 이상의 원서 접수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을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차 모집은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기간이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라고 공시가 되어 있지만 대학마다 11월 8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래서 2차의 원서 접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학별로 원서 접수 기간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과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전형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서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그런
최저 등급을 보지 않는 전형은 수능 점수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 미리 합격 발표를 하고 그렇게 수능 점수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하기도 해서 대학마다 또 전형마다 합격자 발표하는 날짜가 또 다르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이제 중복 합격된 학생들인 경우에 이제 수시 합격한 여러 대학들 중에 한 군데를 원서 접수를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복 합격된 경우에는 한 군데만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대학마다 결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충원 합격 발표를 또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충원 합격 발표를 하는데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충원 합격자 발표를 게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서 작성할 때 적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직접 전화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원 합격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 합격자로 만약에 발표가 된 경우에는 충원 합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원 합격 기간 동안에 꼼꼼하게 각 대학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연락이 오는 것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자에 대해서 등록 기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지고 충원 합격 등록이 끝나면 이 18일 이후에 정시 모집 전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지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 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시 1차와 2차의 원서 접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원서 접수 기간을 잘 챙기셔야 그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서 접수를 할 때 입학사정관제라던가 서류가 필요한, 추천서가 필요한 그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고 바로 서류 등록을 받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기 전에 미리 각 대학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몇몇 대학들에 대해서 원서 접수 일정을 좀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만 실시하기 때문에 16일부터 17일 2일간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기타 여러 대학들은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 이때 서류 등록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중앙대하고 경희대인데요. 중앙대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8월 16일부터 20일 날 원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일반 논술 전형이라든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받아서 원서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전형이. 그래서 이 원서 접수 기간 전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8월 20일경에 또는 8월 30일경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인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올해는 수능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나뉘어서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수능 1차 시기에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원서 접수를 받고 입학 전형을 실시합니다. 건대, 경희대, 고대, 광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수시 2차 전형에서 이제 수시 2차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대학교는 가천대, 경기대, 대진대, 영지대, 상명대, 항공대, 한성대 등 몇 개 대학에서 수능 2차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차라고 해서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2차라고 해서 11월 달에 원서 접수를 꼭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마다 1차, 2차를 같이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3차에 걸쳐서 합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원서 접수는 9월 초에 1차, 2차, 3차 3가지 차수를 한꺼번에 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원서 접수가 전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천대나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보고 또 11월 달에도 원서 접수를 또 받기 때문에 2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1차하고 2차가 전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아니면 특기자 전형 위주로 원서 접수를 받고 2차에서는 학업 우수자라든가 아니면 특별 전형 같은 거 실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형에 따라서 원서 접수 시기가 다르니까 전형을 보고 지원하려고자 하는 전형이 1차에서 모집을 하는 전형인지 2차에서 모집을 하는 전형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1차와 2차를 같이 원서 접수받는 대학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수는 1차 모집도 하고 2차 모집도 해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지만 원서 접수는 9월달에 1차 시기에 같이 원서 접수를 받는 대학으로는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숭실대학교, 숙명여대, 국민대, 광운대, 외대, 건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고려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이 1차, 2차 분할 모집을 하고 있긴 하지만 1차 시기에 원서 접수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시 2차를 따로 모집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11월 달에 원서 접수를 따로 받고 있는 대학으로는 동명여대, 이화여대, 세종대, 한성대, 상명대, 연세대 원주, 한신대, 가천대, 협성대, 한림대, 덕성여대, 수원대, 인천대, 을지대, 기타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상의 대학으로 알아보자면 상명대라든가 항공대도 2차 시기에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추천 전형을 2차에서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느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그리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전형마다 원서 접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의 원서 접수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학별 고사일이 언제인가 논술 전형도 있고요.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도 있고 적성고사를 보는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 입학 전형이 실시가 되는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면접이라든가 논술이 실시가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데 이제 9월, 10월, 11월 세 달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면접을 보다 보니까 대학마다 면접일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일이 겹치면 두 대학에 동시에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일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몇 가지 겹치는 대학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고사의 경우에 9월 22일 토요일 날 건국대학교 인문계열 그리고 한국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을 같이 실시를 합니다. 이 두 대학은 논술 전형에 둘 다 지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6일 날은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 자연계열의 논술이 실시가 됩니다. 10월 7일 날은 상명대학교 자연계열, 홍익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술이 겹치게 되는데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문이과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이과 전공을 선택을 해서 지원한다던가 또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의 전공을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이런 것들이 교차 지원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이 이과 계열로 논술을 보려고 하면 수비, 과학 논술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논술 시험 제대로 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술이라는 또는 면접이라는 그런 장벽 때문에 지원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토요일 날은 경희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숭실대에서 논술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중사인권대학은 대부분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를 하게 돼서 11월 달에 논술일이 겹치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11일 수능 보고 나서 바로 그 주 일요일이 됩니다. 경희대, 서강대 자연계열, 성균관대 자연계열, 중앙대 인문계열의 논술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11월 17일에는 고대 자연계열, 아주대 자연계열, 인하대, 외대, 그리고 한양대 자연계열의 논술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요 대학들의 논술 일자가 많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입시 전형을 하는데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학마다 논술이 겹치는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논술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날짜가 겹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0월 13일하고 14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건국대 KU 자기추천전형, 국민대 프론티어, 단국대 중점 캠퍼스, 동국대 전공재능 우수자, 아주대 특기자 전형이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면접이 겹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토요일 날에는 건국대 국제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고려대 국제특별전형,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드림, 연세대 과학인재 전형들이 날짜가 겹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토요일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고려대 과학특별전형, 명지대 특별전형, 숭실대 입학사정관, 연세대 창의인재 전형의 날짜가 겹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11대 US 포텐셜, 홍대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이 겹치니까 입학사정관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논술과 마찬가지로 면접을 반드시 확인하고 겹치는 날짜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1월 24일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숭실대, 연세대 전형이 겹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전형별로 면접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라고 해서 모든 전형을 같은 날에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서, 그리고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그 면접 일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의 면접일이 언제인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적성고사 날짜가 겹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9월 15일 날은 강남대, 서경대, 기술교육대,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적성고사에 겹치고 있고 9월 22일 날에는 명지대, 을지대 성남 캠퍼스의 면접이 겹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날은 산업기술대와 한성대의 적성고사일이 겹치고 24일 날에는 강남대 2차, 강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을지대 성남 2차 적성고사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면접일을 또는 적성고사일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전형 요소별 반응 방법은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3년 동안 공부를 참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 수시 전형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대학마다 전형이 전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저희 바깥에 이제 대학별로 그 책자 나와 있는 거 받아보셨겠지만, 그 입시 전형이 대학마다 책 한 권씩 나옵니다. 입시 전형에 관련된 자료가.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뽑겠다, 책 한 권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다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이 대학, 이 전형에 맞는 건지, 여기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읽어보면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시 전형이라는 것이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시 전형은 많이 단순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몇 가지